받았고요. 자, 강좌 답지부터 좀 드릴게요. 네, 가서 받아가시고, 지금 받아올 필요 없어요. 이따가 받아가시면 돼요. 책상 단차가 안 맞는 게 좀 불편하시지? 이거, 여기가 어차피 단독으로 쓰는 책상이니까, 얘기 나온 김에 좀 바꿀까? 이쪽으로. 어차피 같은, 여기 하나만 쓸 테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요, 제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강적 답지부터 좀 드릴게요. 보면은 앞에는 빠른 정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뒷면 넘기면은 해설이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빠른 정답, 뒷면부터 해설이에요. 강적 안 받을 거예요? 강적 안 살 거예요? 몰라요. 내신 대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강적 교재 나중에 풀게 되잖아요. 강적 받으셨어요? 네, 이따 갈 때 받아가세요. 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에 대한 해설지니까 내신 대비는 우리 추석주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판서로 하는 거는요. 근데 그 전에 문제를 조금 풀리긴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2번 숙제 좀 드릴게요. 그리고 2번 숙제 인덱스 작성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 것만 받아주세요. 혹시 내일 원이 몇 시? 잠시만요. 서면 오늘 그래서 혹시 내가 정말 미안한데요. 토요일에 원하기로 했던 거 혹시 일요일날 오후 좀 늦게 가능해요? 진짜 미안한데요. 내가 보니까 토요일에 가족 행사가 생겨가지고 할머니 생신이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연락을 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은 이거 일요일에 지금 12시에 하기로 했던 분들은 픽스를 하고 2시 반부터 한 4시 반? 이렇게 진행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 원 아마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딱 두 분이셨거든요. 혜린이랑 지우. 시간도 좀 애매한가요? 괜찮아요? 혜린은 좀 어때요? 7시부터 영화 네. 시간이 조금 그거에 부담이 되게 만들었군요. 혹시 아예 조금 미루는 게 괜찮은 거예요? 1시간 정도 더? 시간이 애매하게 떠서 싫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시간이 애매하게 뜨는 게 싫은 거죠, 지금? 네. 괜찮아요? 3시 반, 6시 반, 3시 반, 5시 반이 괜찮은가요? 요 정도면 괜찮은가요? 3시 반, 5시 반? 오케이. 그러면은 일요일날 좀 오래 있겠네? 그래서 일요일엔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원을 할 거고요. 12시부터 2시까지가 통계를 할 거예요. 통계는 그닥 빡세지는 않고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정리가 끝나긴 할 거예요. 얘는 무조건 2시 안에 끝날 거고요. 그래서 일요일 12시부터 2시에는 통계 복습을 좀 해볼 건데 요거 이때 오실 분 통계 복습 때 통계 들어야 된다. 은우 은우만 있어요? 서로? 이렇게 두 분? 오케이. 그 두 분은 통계 좀 들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원 때는 3시 반,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원 복습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픽스는 된 거고. 그리고 막 수련의 일정이나 수학여행 일정이 있고 이러신 분 없죠, 지금?
긴급 해동 반포에서 모일 거 이래가지고 그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러면 숙제 이제 그거 인덱스 작성할 거 있으신 분들 작성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용가를 잡았는데 네. 시간이 안 네네 괜찮아요. 일단 보강 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하자. 그럼 일요일에 보강 시간 좀 괜찮니? 넉넉하니? 아 끝나고나 앞에 붙여서 해도 돼요? 돼요. 일요일날 우리 개그맨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단원 마지막 문제 우리가 안 했었거든요. 기본 문제 8번 하면서 복습 겸 해집합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 6단원 오늘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리고 주말 테스트 범위는 6단원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한 타임에 여유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몇 단원? 몇 단원? 5, 6단원. 아, 네, 5, 6단원. 물론 누적 시험이긴 한데 15문제 안에서 보다 보면은 새로 배운 내용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누적 시험이라는 게 1에 4중 원래 네 그쵸. 꼭 한 개씩은 실을 법도 하거든요. 하나 정도는. 근데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실어봤자 한두 개라서 그걸 위해서 공부 따로 하기는 좀 애매하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집합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다시 우리 집합은 분명히 원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집합으로 한다 그랬고 수학적인 얘기에서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요 부등식의 해를 만족시키는 x값들을 다 모아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을 우리 조건제시법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제시법은 무한집합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하실 때에는 x 빼기 2, x 빼기 4가 0 이하다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여기다가는 y, 여기다가는 y 달아주면 얘가 x축이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절편은 2와 4로 구성이 되며 x축보다 이차 함수가 밑에 있는 범위 만나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 이상 4 이하가 해집합 x라고 a라고 했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봤더니 ax 플러스 b 미지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알파 초과 베타 미만으로 끊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끊겼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교집합이 2 이상 3 미만이에요. 그러면
2 이상 3 미만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볼 때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경계는 여기서 왔겠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베타는 3이겠거니 라고 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1초가 4 이하가 될 거여도요, 이 등호는 어찌됐든 여기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B에서 나왔겠지.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겠거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아예 그림을 그려버리면 2 이상 4 이하를 그려보면요, 2, 4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과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그럼 2 이상 3 미만 되는 거 확인이 됐고요. 합집합은 또는 의 관계이며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괜찮은 거니까 하나로만 덮여도 돼서 마이너스 1초가 4 이하인 거 확인이 됐죠. 그러면 지금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1과 3이었는데 아직 안 끝났죠. A, B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니까 2, 두 근의 곱이 b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게 잘 정리가 되시는 분은 유제 9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머리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귀여우신데요? 귀요미네요. 레미나! I miss you! 이거 의자가 되게 많이 떨리네요. 잘 연결될 것 같아요. 밀 곳이 없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책상을 좀 바꿔줄게요. 아니, 잘 연결. 자리 배치를 네, 그쵸. 한번 슬슬 바꿀까? 그쵸, 그쵸. 생각 좀 해볼까? 오늘 안 늦었으면 생각 좀 해볼라 했는데. 기본 문제 유제 5-9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적었어요? 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좀 사람이 좀 짜증나고 좀 그랬어요? 술은 안 드셨죠? 그럼 됐어요? 중이들이 이제 수련회 간다길래 술 마시지 말라 그러거든요. 안 돼, 수련회 간다길래. 네, 돈 없어서 싫어요. 학교에 돈이 없어서? 네, 창반 TPL가 조작해가지고 아, 70% 이상이면 보내준다는데 69.3 나와서 못 보내주더라고요. 아 약간 그건가요? 2승 만에 4-4-5 있게요 뭐 이런 건가요? 저희한테 전통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유제 5-9번 하고 있었어요. 혹시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져올게요. 나의 준비성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이 새끼가 준비가 돼 있는지 보시는 진짜 거죠. 먹고 올게요. 저 5초 만에. 아니 인쇄를 안 걸었는데 무슨 5초 만이야. 인쇄가 안 걸려 있는데. 저 지금 이거 아, 진짜 쎄. 아 웃겨. 아 웃겨가지고 그랬어. 자 다시 가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 이하다가 해집합 a예요.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4가 0 이하가 되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항상 할 때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건 아직 공통수학 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할 때 2차식이 부등식과 같이 나오면 언제나 y는으로 가서 함수를 그려서 가는 겁니다. 그 y는 0은 x축을 의미하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 근데 만나는 거 허용하죠. 그래서 1 이상 4 이하가 a입니다. 근데 지금 b는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아 다행인 건 등호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 그러니까 등호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등호가 있고 없고를 이용할 거예요. 등호 이용. 그러면 x가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이 알파 이쪽이 베타라고 했을 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요 지금 x가 알파 미만 혹은 x가 베타 초과라고 했을 때 둘이 교집합을 했을 때 3초가 4 이하가 돼야 돼요. A 교 B가 3초가 4 이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초과가 있는 게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베타가 3이 아닐까 싶어요. 아 여기가 베타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1 이상 4 이하가 합집합은 지금 모든 실수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죠. 1 이상 4 이하가 있고 교집합은 뭐가 됐든 3초가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지금 알파 미만이 들어간다는 건 뭐가 됐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안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합집합은 모든 실수여야 되는데 안 덮이는 구간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충분하게 이렇게 들어와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집합이 더 생기죠. 그래서 교집합은 더 생기면 안 되는데 합집합은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알파는 같겠네요. 그래서 알파와 1이 같고 베타가 3이 되는 순간 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3이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 4는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3은 b가 돼서 a는 마이너스 4, b는 3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집합 문제를 적용을 좀 시켜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합의 연산을 쭉 다룰 건데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꽤 많은 얘기를 해서 보면은 집합의 연산, 드모르간의 법칙도 좀 보이고요. 벤 다이어그램 기본 문제에서 한 번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 연산이 많이 나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좀 나오는군요. 이런 식으로 쭉 개수를 보면은 기본 문제는 8개, 9개까지 딱 간다는 게 보여요. 근데 안 배운 개념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 9번까지 갈 건데요. 계획문 좀 꺼내주시겠어요?
집합의 연산도 있다.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니 근데 진짜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진짜 있어요. 아니 일이 아니 못 아니 근데 알았더니 진짜 있어요. 웃겨서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누가 얘기했대? 네, 맞아요. 20페이지네요. 그래서 지금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동치 변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와,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자, 집합의 포함 관계.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포함이 컨테인 들어갔었잖아요. 그거죠. 그리고 동치라는 말, 영어로는 equivalent하다 그러거든요. equivalent. 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태양이라 불러도 되고 해라고 불러도 되죠. 영어로는 sun이겠고요. 왔다 갔다가 더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말을 바꿀 수 있는 관계가 동치 변형입니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말은 예시로 B가 1, 2, 3일 때 혜민아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포함된대요. A가 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집합? 0은 안 되죠? 왜냐면 0이라는 원소가 없으니까 1 같은 거는 되겠죠. 1, 2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즉 이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존재합니다 라고 풀었을 수 있어요. 이젠 이 말이 와닿으시겠죠. A에 있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B에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혜민이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0처럼 아닌 원소가 B에 있는 원소 중에 아닌 원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싫어요. 아, 그럼요. 자, 그래서 얘가 포함된다라는 거에 점이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B라는 것 안쪽에 A가 이렇게 쏙 들어와야 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이 말을 세 가지 연산으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딱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자, A, B, A, B, A, B라 그럴게요. 우리 A 차집합 B 한번 해봐요. 지금 계속 그 예시 써놓으면 낫겠다. 아직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은우야, A에서 B를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없죠. 공집합이죠.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공집합이 나오네요.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라고 나오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구나. 왜?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남는 게 없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 할 거거든요. 작은 거와 큰 거. 승우야, 작은 거와 큰 거의 교집합은 A일까요? B일까요? A겠죠. 작은 게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거는 B.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다. 작은 거랑 큰 거를 교집합하면 교집합은 작은 게 나간다. 합집합은 큰 게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모든 말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응용연산 조금 연습했었고요. 그 응용연산 중에 두 가지가 차집합은 교여였고요. 드모르간의 법칙 두 가지 배웠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A 차집합 B라고 쓰지 말고 A 이거랑 이제 같은 말로 1.1이라고 할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쓸 수 있죠. 교여가 차집합으로 바뀌었어요. 요렇게도 쓸 수 있고요.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 한번 복습이나 하고 할까요? A 합집합 B에다가 전체 여집합을 건 거는 여집합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얘도 바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 해볼게요. 지금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얘가 말려 들어가면서 각각 분배가 되고 얘는 합집합으로 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공집합의 여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얘를 양쪽에 여집합을 걸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볼게요. 그러면 여집합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A의 여집합 그리고 얘는 위치 바꾸고 B, 여는 그냥 원래랑 똑같죠. 마이너스 1 개념이니까.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과 같죠. 그래서 1.2는 이 녀석을 여집합을 씌우고 드모르간까지 했던 A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뭘 의미해요? A가 B에 포함된다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양쪽에 여집합을 겁니다. 여집합을 겁니다. 두 번째 드모르간을 씁니다. 그럼 전체 집합이 흘러간 거죠. 요게 이제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을 쓸 수 있기는 하나 여기서 일단 스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합의 포함관계 동치 변형이라고 상단에다 작성해놓고 요 상황을 쭉 작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나 다 얘를 의미합니다. 내신교재 수업 때는 안 쓰고요. 숙제로 좀 드릴 거예요. 그거 안내 드릴게요. 네. 어제 개원이랑 책이랑 너무 귀여워가지고 침식으로 다 넣어놨는데 반은 말랐어요.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 봤는데 아니 싫어해요. 실화라서 웃는 거예요. 거짓말을 쳐도 이렇게 거짓말을 안 치거든요. 그냥 웃겨서 그래요. 약간 세상에 엇가는 느낌이라 그래요. 타이밍 때 우리 보강일정이나 좀 잡죠. 보강일정의 대상은 자기가 원하는 노트가 완성이 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서로 토요일에 10시 이제부터 안 된다 그랬죠. 3시는 돼요?
이번 주는 일요일만 올래요? 이번 주는 많이 그럼 일요일만 하자. 일요일을 10시까지만 오세요. 오케이. 됐고. 그리고 지호야. 지호는 일요일날 좀 앞에 붙여서 오기로 했죠. 몇 시쯤 하면은 숙제만 좀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니까 몇 시부터 있어요? 나는 오전 10시부터 있긴 할 건데요. 오전 10시부터 5시 반까지 있자 그러면은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까지 오세요. 근데 1시 끝나서 1시 반에 아 그래요? 그럼 끝나고 오세요. 끝나고 와. 그리고 혜민아? 네? 프린트 받아오세요. 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은우가 통계 듣는다 그랬죠? 통계 몇 시에요? 12시간. 그리고 서로도 통계 들을 거니 근데 10시 오면 사기가 힘들고 통계 진짜 안 들어도 돼요? 수행평가가 선생님이 잘 뭐 진짜 안 들어도 되는 거야? 학교에서 그 최종을 강의하는데 첫 페이지 다 그러는데. 자 그리고 오답노트가 지금 오늘 거까지 해서 총 3부가 나갔을 거고요. 오늘 거 제외하고 지난 금요일에 줬던 것까지 해서 오답노트가 안 끝나 있는 분들은 와서 끝낼 거거든요. 준영이 좀 어때요? 이번 거 이번 거요? 그럼 와서 그거만 좀 마무리합시다. 토요일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토요일이 나요?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 10시 옵시다. 그래서 오답노트 마무리해야 되고 은우 오답노트는 좀 어때요? 제가 몇 시에 올게요? 좀 웃긴 친구들이 많네요. 그리고 승우는 오답노트 좀 어때요? 지금 상태? 오늘 어? 거 그 전에는요? 웬만하면 너무 안 들려요. 했어요. 네 그러면은 승우도 근데 한번 와서 관리는 좀 받고 갑시다. 그전 오답노트 다 받고 오시고요.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10시. 내일 10시요? 오케이. 내일 10시. 그럼 내일 10시에 와서 그 오답노트 좀 하고 계세요. 오늘 나간 것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태린이는 좀 어때요? 오답노트에서? 오답노트를 네. 갖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나머지는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태린이는 3시 반에 우리가 시작할 건데 조금만 일찍 와서 그거 본다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오답노트만 좀 보고 들어갑시다. 번으로. 저는 2시 반에 30분. 네, 그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완성하면 되니까. 됐고. 소혜는 좀 어때요? 오답노트가? 되긴 되는데 질문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번에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말 시간이 아예 안 되시죠? 다음 정규 시간 때 월요일이죠. 그때 복수 시간 있을 거거든요. 그때 좀 질문하자. 네. 오케이. 됐고. 혜민아? 일단 12시 통계 들을 수 있어요? 일요일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12시에 우리 통계 좀 들을까요? 네? 일요일 12시에 통계 좀 같이 공부 좀 할까? 강권하는 거예요. 네. 됐고, 그럼 지금 다 됐고. 재윤이는 좀 어때요? 오답노트는? 질문만 좀 남아있어요? 내일 3시간 괜찮아요? 내일은 안 돼요. 일요일만 돼요? 그럼 일요일에 오전에만 살짝 들었다 가자. 네, 그 오답노트만 해결시켜 보낼 거거든요? 숙제 네, 그거 좀 하고 가시고, 네, 온 김에. 일요일에 10시에 10명이네요. 내일 안 와도 일요일날 오실 거면은 내일 오셔서 수학 공부 좀 더 하실 거면 오셔도 괜찮아요. 3시 반 이때가 제일 좋기는 해. 그럼 내가 당신 원툴로 봐줄 수도 있어요. 거의. 깨지는 거예요. 에이, 뭐 이렇게 깨져. 내가 누가 보면은 악덕 선생인 줄 알겠다. 내일 3시 반에 오세요. 네? 아니 오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온다고요? 알았어요. 네, 3시 반까지. 시간 보고 네, 3시 반까지 온다는 걸 알고 있을게요. 배랑 사줄게요. 배랑 먹자.
적도 없잖아. 뭐 월급 받았고. 아, 저거 맞죠? 티 갖고 왔네요? 잘했어요. 하지만 빨랐죠. 엔지하죠?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다고요. 자, 근데 사실 이게요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왼쪽 이야기고요. 사실 오른쪽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지울게요. 만약에 if 유니버설 셋이 있었다고 해봐요. 전체 집합을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도화지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면 B의 여집합은요 바깥에 더 좁은 범위가 될 거예요. 반대로 A의 여집합은 바깥에 더 넓은 범위가 되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은 대치동이 있고요. 서울이 있어요. 서울의 부분 집합이 대치동인데요. 한국에서 서울 아닌 땅이 더 좁아요. 대치동 아닌 땅보다.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은 대치동 아닌 땅에는 광장동 우리 동네도 있고요. 옛날. 그리고 성수동도 있겠고요. 등등등등 서울 아닌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동들이. 그래서 지금처럼 A 여집합은 이쪽이 되는데 B 여집합은 더 바깥쪽이 되니까 B 여집합은 A 여집합에 포함되게 돼요. A가 B에 포함될 때 말이죠. 그러면 자리 바꾸고 여집합 걸면은 포함 관계가 똑같이 성립하는구나. 여기까지도 동치 관계고요. 그럼 이거를요 그림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3개를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4번. 이때는 작은 게 B의 여집합이겠죠. B의 여집합 마이너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5번. B의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은 작은 게 나간다 라고 쓸 수 있고요. 합집합은 큰 게 나간다고 쓸 수 있는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나 다 같은 말이다. 그럼 아까 전에 1번이 뭐 있었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다. 교집합 걸면은 작은 게 나간다. 합집합 걸면은 큰 게 나간다. 이 6가지 이야기가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나와도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외우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드모르간이나 이런 연산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교집합은 작은 게 나간다, 합집합은 큰 게 나간다. 요 개념만 알고 있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수 있고 그럼 다 볼 수 있거든요. 예시 들어볼게요. 이게 요 5번 있잖아요. 이 5번이랑 3번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5번에서 양쪽에 여집합을 달아요. 그러면 여니까 B로 돌아가죠. 그리고 드모르간 쓰면은 B 여가 되니까 그냥 B가 되고요. 이거 합으로 바뀌고요. A 여니까 그냥 A로 바뀌어버리죠. 같은 얘기죠. 드모르간만 쓸 줄 알면 5번과 3번이 같은 얘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지우고 이렇게가 드모르간 관계예요. 반대로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도 드모르간 관계예요. 완벽하게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여여 걸면은 B 교집합 A는 A가 나올 거거든요. 같은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는 같은 얘기고 선생님 얘는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응용연산 쪽에서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차피 다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교여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B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절로 가잖아요. 그래서 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연결돼 있고 얘네들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차집합 B라는 이 응용연산에서 착안을 한 거고요. 얘네들은 드모르간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여기도 드모르간. 그래서 요 4, 5, 6번과 여기까지 작성이 되면은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바꿀게요. 한번 바꿀게요. 민민이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해서 바꿀게요. 지금 학교도 맨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이쁜 거 주시는 거고, 그래서 쿠키를 좋아해요. 선물을 이쪽으로 놔주세요. 그쵸. 아니면 사실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수업 때만 여기를 5열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2를 여기만 5로, 왜냐면 여기가 사실 너무 앞이라서 보기가 조금 시야 각도가 좀 그래서 내 생각에 9이 앉을 거면 5, 4로 앞에 칠하는 게 적당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센터장 프로미스 9의 그 센터를 맡듯이 여기 프로미스 9 중에서 센터를 맡듯이 우리 스모가 이렇게 가운데 딱 버텨주고 있으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짱이 드신가요? 응? 짱으로 근데 여기에 앉을 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한 4명만 끌고 오세요. 그러면은 강의실을 좀 그 넓은 데로 옮길 테니까. 준용이랑 안 보시고요. 준용이 이 정도 들으면 말한다니까 몇 번 얘기해요. 누나 미치잖아. 집중하고 있으세요. 강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슬기로운 자리 배치는 5, 4일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이동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인쇄할 거 갖고 올 거 있으면 혜민이가 갔다 오면 되니까. 아, 40짜리 봤어요. 올라가다. 그 4층에 강율구 선생님이라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되게 잘생겼던데. 키도 크셔가지고. 역시 그래서 이로써 증명이 됐죠. 여기 학원 선생님들은 외모로 뽑는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왜? 납득 못하겠어요? 진짜인데요? 장학금도 잘생겼어요. 어? 장학금도 잘생기셨어요. 근데 그럼요. 외모를 뽑았다니까. 아니면 수학을 뒤지게 잘하든가. 둘 중 하나겠죠? 후자예요? 교집합이면 안 돼요? 네? 교집합이면 안 되는데. 자,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여기 있는 연산들은요, 승우야. 안녕? 기본 문제 1번은요, 뭔가를 알려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푸는 게 아니고 지식 전달용이거든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집합의 인수분해할 거예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집합의 인수분해는 집합과 연산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봐봐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여기서 공통인수를 찾을 건데요. 그 공통인수를 보실 땐 언제나 집합과 연산을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우리 연산이랑 약간의 차이점이거든요. 봐봐요. 우리 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이면 공통인수 A, B로 뽑죠. 선생님 여기는 연산이 없는데요가 아니고요. 사실 A 곱하기 B 연산을 생략을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로 갈 때 원래는 여기가 공통인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A 곱하기 B로 들어가서 이렇게랑 이렇게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곱셈을 생략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문자만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집합은 연산을 생략하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집합과 연산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공통인수가 A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A 교집합은 앞으로 나가 하면은 남겨진 건 B와 C의 합집합이다. 이게 집합의 인수분해고 거꾸로 가면은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라는데 확인까지는 안 할게요.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드모리가 하는 법칙 확인하래요. 확인하지 않고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공식을 확인할게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A 합집합 B는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A랑 B가 이렇게 만나는 케이스로 그려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유니버설 셋은 바깥에 놓은 다음에 하나라도 걸쳐 있다면 A 합집합 B에 다 들어가죠. 즉 여기가 A 합집합 B가 돼요.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면은 바깥쪽일 거고요. 그래서 이 주황색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뭐랑 같냐면 C가 마치 분배되는 느낌으로 간다 했어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으로 바뀐다. 얘가 1로 들어가면서. 그치, 승우야? 그지? 바꿔야 될 것 같아. 여기 이제 승우 좀 앉혀야 될 것 같아. 센터장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반 반장은 최승우고 부반장은 이혜미 누나죠. 여기가 고정다리가 A였어요. 그러죠. 갑자기 여기 앉아. 여기 이제 최승우를 앞에서 좀 놔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얘가 들어가 돼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드모르간의 아씨, 너 계속 웃길 거야? 진짜. 나 미치겠네. 최승우 저거. 아주 못생겨가지고 저거.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유제 2번만 봐봐요. 1번은 나랑 같잖아요. 선생님 개수가 늘었어요. 네, 상관없어요. 드모리간의 법칙은요, 사실 두 개만 되는 게 아니고요. A, 이렇게 해볼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합집합, D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는 여집합이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걸 다 바꾼다라는 게 진짜 드모리간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한히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유한계일 때는 다 성립을 하고, 근데 얘가 무한히 많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를 대학 때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수가 여러 개일 때도 상관없다. 요거를 이미지로 외우지 말고 C가 들어갈 때 얘를 뒤집어 버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어렵진 않아요. 자, 기본 문제 3번입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P 동글뱅이 Q가 P 차집합 Q, P 차집합 Q, 합집합 Q 차집합 P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P, Q. 이렇게 있을 때 P 차집합 Q는 이쪽이에요. Q 차집합 P는 이쪽이에요. 근데 그거 두 개의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상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보통 부르는 편입니다. 대칭 차집합. 그렇게 되면서 대칭 차집합을 보는 상황은 첫 번째가 차집합과 차집합의 합집합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아,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칭 차집합은 보통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 게 현명하거든요. 이건 문제 나오면은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도 볼게요. 그러면은 A 합집합 B래요. 근데 지금 집합이 3개죠. 자, A, B, 애매하게 걸쳐 있는데 C도 애매하게 걸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A, B, C가 애매하게 걸치는 모양을 그려놓고요. A, B의 대칭 차집합을 그리래요. 그러면은 C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집합 뺀 나머지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C랑은 관계없어요.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랑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칭 차집합과 C와의 교집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교집합은 C랑 겹쳐야 되니까 이 부분이 제거되겠네요. 이 부분이 제거되면서 여기랑 여기만 남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그 다음은 대칭 차집합과 또 그거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달래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네요. 지금 이 주황색이 의미하는 게 A 동글뱅이 B가 여기에요. 지금 저 주황색이라고요. 근데 그거랑 C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달래요. 그 대칭 차집합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의 합집합이잖아요. 여기에서 C를 빼내잖아요. 여기가 빠지겠죠. 이 부분과 C에서 대칭 차집합이었던 저 주황색 부분을 빼내면 C에서 주황색 부분을 빼내면 여기만 남죠. 그래서 이쪽과 C의 이쪽과 이쪽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3개 있을 때 3개 겹치는 거, 하나도 안 겹치는, 하나만 딱 있는 거랑 3개가 다 겹친 부분, 요렇게가 A 동글뱅이 B 동글뱅이 C가 되겠죠. 내비두세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죠. 수능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승호처럼 똑똑하면 졸아도 돼요. 그럼요. 자, 그래서 A 동글뱅이 B 동글뱅이 C는 여기 그래프로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문에다가 대칭 차집합 해놓고 2가지 표현이 있다는 걸 봐주시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될 건데 3개 있을 경우 A 동글뱅이 B가 이렇게 정의돼 있을 때 A 동글뱅이 B
동글뱅이 C의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작성해 두세요. A, B, C가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계획문에 작성해 주시면서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 두 개짜리 대칭 차집합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네. 네. 웃음을 주는 순간. 쪽지를 보내시네요. 아, 혜민이가 쪽지를 줬어. 그래서 뭔가 자, 기본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연산을 동치 변형할 때 사실 일부러 연습을 좀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본 문제가 어렵다는 느낌 별로 없죠. 자, 이것도 A 동글뱅이 B가 다음과 같대요. 그랬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다음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이라 그러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다 일일이 그려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집합의 인수분해로 갈 것인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A 동글뱅이 B가 다음과 같대요. 대칭 차집합인가요? 했는데 약간 애매하죠. 조금 느낌. A 합집합 B에서 A 교 B를 빼야 되는데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A 동글뱅이 U를 진짜 다 써봐. A 교집합 U 합집합 A 합집합 U의 여집합을 다 그리는 거야. 근데 전체 집합은 무조건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전체 집합은 도화지 개념이니까.
그랬을 때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그냥 A겠네요. 그리고 A 합집합,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전체 집합이겠네요. 근데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되니까 전체 집합의 공집합은 여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고 그냥 A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연산이거든요. 어느 정도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밀었죠. 근데 사실상 이 그림이 없었다고 가정해봐요.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여기까지만 했어. 그랬을 때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이야? 그럼 그냥 A지 이거는. 이 정도는 바로 볼 수 있죠. 전체 집합과 A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언제나 큰 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야? 전체에서 아닌 거니까 공집합이겠지. 합집합은 언제나 큰 게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굳이 안 그리고도 갈 수 있더라 인 거고요. A 동글뱅이 B를 볼게요. A 동글뱅이 B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데 B 동글뱅이 A는 B 교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되거든요. 지금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보이래요. 물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얘 따로 그리고 얘 따로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 처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여집합이 있을 때는 안으로 밀어넣기로 합시다.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B 교집합 A의 합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위아래를 잘 들여다봐봐요. 어차피 교집합은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죠. 교집합도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얘네 둘이 결국에는 같은 말이네요. 얘네 자리 바꾼 게 밑에고 여기 자리 바꾼 게 얘잖아요. 합집합은 그대로 들어가고 연산도 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네 둘이 같았네요. 그래서 요 체인이 형성되면서 얘랑 얘가 같아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가 같다라는 걸 아니?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아니?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가 같은 걸 아니? 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아니?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여집합이 있으니까 보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드모르간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해서 드모르간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자리 바꿨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사실상 똑같은 형태인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체인을 끊고 가도 괜찮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A 동글뱅이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A와 동글뱅이 공집합은 A 교집합 공집합 합집합 A 합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 되니까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죠. 왜냐하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치는 걸 찾으랬으니까 더 작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합집합은 큰 게 나가죠. 근데 거기 여집합이 달려있으니까 합집합은 큰 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A 여집합이네요. 3번도 맞는 거 확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4번도 볼게요. A와 A 여집합을 동글뱅이 취했대요.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이고 A와 A 아닌 거에 교집합은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 A와 A 아닌 거를 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한 아닌 거 북한이랑 합치면 한반도가 되는 거랑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전체 집합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여집합을 해주면 공집합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이 돼서 공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집합의 연산만 활용해서 쭉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5번도 마찬가지거든요. 5번 이쪽에다가 이렇게 A 여집합, B 여집합인데요.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드모리간을 쓰기 딱 좋은 형태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들어가주면 A 여 교, B 여 합, A 교 B가 되겠어요. 들어가고 얘 자리 바꾸고. 그러면 여기서는 드모리간의 법칙을 역방향으로 갈게요. 안에 있는 여집합을 떼면서 바깥으로 거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합집합을 기준으로 자리를 바꿀게요. 그럼 이게 A 합이잖아. A 동글뱅이 D잖아요. 그래서 쭉 따라오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해봤자 너무 당연한 연산들, 작은 거는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거,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이런 당연한 얘기들과 집합의 연산만 들어가서 증명을 하라는 걸 시키고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야지 감이 좀 옵니다. 유제 4번 한번 해봐요. 유제 4번. 네, 다녀오세요. 집합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세요. 유제 4번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끝나겠네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